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동쪽마을 세화리에서 카카오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 패밀리 콩장 김정아라고 합니다. 콩장은 카카오 콩 볶는 사장에서 줄임말인데요. 저희는 과테말라의 카카오를 제주로 가지고 와서 제주에서 직접 볶아서 맷돌에 48시간 갈아서 초콜릿을 만들고 있습니다. 농민도 기업도 소비자도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 패밀리여서 이름이 카카오 패밀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는 100년 가는 기업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패밀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쪽 제주 동쪽마을 출신 사람이고요. 이 마을에서 쭉 자라서 결혼하면서 제주를 떠났는데 또 시댁이 과테말라라는 특성상 과테말라에 가서 살다가 이런 카카오를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친정인 이 마을로 왔는데 이 마을에서의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저희 제주도 동쪽마을이 굉장히 청년들이 좀 떠나는 그러한 마을이거든요. 청년들에게 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자,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와서 이 마을을 좀 재미나게 만들어 볼까 라는 마음에 과테말라의 컨텐츠를 가지고 제주도와 융합해서 맛있는 먹거리도 만들고 재미난 이야기들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 패밀리에서 제품을 만들 때는 저희가 항상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맛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건강해야 된다. 저는 맛이 없지만 건강해서 먹어 이런 거 저 못 참거든요. 맛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된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꼭 잡아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개발하고 나면 저희 아이들 5명이 모두 다 평가단이 돼서 5명이 모두 만족이 돼야 상품이 나와요. 저희 아이들은 7살부터 18살까지 이렇게 갭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5아이의 입맛에 모두 통과가 된 먹거리들을 우리 고객님들께서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는 B2C, B2B 모두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생두 원료를 갖고 오다 보니까 카카오 생두를 공급하기도 하고요. 로스팅을 통해서 원두가 나와요. 그 원두를 껍질을 벗겨서 속안에 안에 내용물이 카카오 닙스거든요. 카카오 껍질을 이용해서 카카오 라떼나 카카오 티나 이러한 먹거리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알맹이 카카오 닙스를 가지고 다이어트에 좋다 막 이래가지고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 카카오 닙스를 저희는 총 9종이 있어요. 오리지널 카카오 닙스부터 해서 제주의 농산물과 같이 결합해서 만든 뭐 감귤 닙스, 백년초 닙스 혹은 베리류의 뭐 딸기 닙스, 뭐 블루베리 닙스 이런 식으로 카카오 닙스가 총 9종이 있고요. 이제 그 카카오 닙스를 맷돌에 넣어서 48시간을 갈아주면 이제 물성이 돼요. 가는 도중에 마찰력으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거든요. 열이 발생하면 그 안에 있는 카카오 버터들이 녹아요. 딱딱한 초콜릿이 입에 들어갔을 때 부드럽게 녹는 이유가 그 카카오 버터는 사람의 체온부터 녹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열이 발생하면서 카카오 버터가 녹고 그런 물성이 되고 그걸 틀에다가 부어 놓으면 이제 그게 딱딱한 초콜릿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초콜릿을 다시 녹여서 견과류 위에 입히거나 아니면 음료를 만들거나 아니면 초콜릿을 만들거나 혹은 카라멜을 만들거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카카오에 대한 기술과 컨텐츠를 기반으로 새로운 카카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푸드테크 기업이에요. 제가 과테말라에서 카카오를 접할 때 저희는 그곳에서 커피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지만 카카오를 접할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었던 것이 카카오라는 먹거리는 예전에 화폐처럼 물건을 주고받을 때 사용했었던 것이었고 또 금보다 귀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뢰의 먹거리였어요. 그러다 보니 마야인들의 결혼식에서 양가 가족과 연결할 때 카카오를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증표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카카오라는 것이 누군가 누구를 연결시켜주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서 정말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카카오를 다루고 보니까 카카오라는 먹거리는 혼자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것보다는 다른 먹거리와 같이 만나서 음식이 만들어졌을 때 카카오 버터의 풍미 때문에 그 만난 음식에 굉장히 이렇게 풍미를 살려주는 밑받침이 되는 그러한 먹거리더라고요. 우리 카카오 패밀리라는 기업이 사회에서 이러한 공동체에서 이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카카오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회사의 또 다른 슬로건 하나가
빵은 길을 만들고 쌀은 마을을 만든다라는 말을 저희 멘토님이 늘 해주셨어요. 그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내가 맛있는 디저트 하나 만들어서 유명한 가게 만들면 거기는 그냥 핫플레이스로서 사람들이 많이 바글바글 올 수 있는 그런 길은 만들 수 있지만 그러한 저희 기업이 하나의 재료가 되어서 이 마을에 녹아들어서 공동체로 함께 움직인다면 하나의 마을을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카카오 패밀리는 그러한 기업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과테말라를 처음 이사를 갔을 때는 저희 남편과 저는 두 마음을 품고 갔어요. 저는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과테말라 원주민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리코더를 300개를 사가지고 과테말라를 떠났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한국에서 정말 잘 자랐어요. 자연계 나오고 공대 나오고 대기업 나오고 남자는 그렇게 커야 한다 이렇게 배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대기업과 이렇게 조금 풍족하게 살다가 과테말라에 가게 된 것은 나도 이제는 내 일을 하고 싶다. 대기업에서 저희 남편 특허 왕으로도 뽑혔었거든요. 그만큼 특허를 많이 쓰는 사람이었지만 그 특허 쓴 사람 이름은 저희 남편 이름이 아니라 회사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나만의 일을 하고 싶어. 이래서 사업이라는 꿈을 꾸고 과테말라를 가게 됐죠. 과테말라에는 이미 저희 아가씨네와 저희 시부모님과 다 정착해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3개월 만에 저희는 쫄딱 망했습니다. 현지인을 매니저로 두었다가 현지인의 배신으로 그냥 회사를 접었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저희는 이제 투자한 돈들을 다 날리고 한마디로 백수가 됐죠. 과테말라라는 땅에서.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가 여기에 왜 오게 됐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NGO 단체를 만났고요. NGO 단체를 통해서 저희는 멕시코로 또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이제 저희가 NGO 단체에서 파송이 돼서 저는 음악 선생님으로 저희 남편은 중국어와 컴퓨터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하면서 커피의 담당자, 공정무역 커피 일을 하는 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남편은 원주민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원주민들을 섬기고 오겠다고 한 일주일 정도 엄청 오지로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딱 이제 저희 집으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아야, 내가 인생을 좀 잘못 산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니 내가 말이야 한국에서는 이렇게 정말 잘 자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컸는데 내가 그 원주민들을 섬기러 간다고 생각했더니 내가 가서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거기 가서 고장난 라디오라도 고쳐야겠다. 우리 남편은 기계공학 전자전산 이걸 전공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거야 라고 딱 갔는데 가보니 거기가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인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근데 같이 가신 분이 그분은 한국에서 트럭 몰고 다니면서 배추도 팔고 시금치도 팔고 그리고 노가다 띄고 이런 현장에서 일했었던 그런 분이랑 같이 갔는데 그분은 오히려 갔더니 환풍기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네. 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네. 우물 파줄까? 정화 좀 묻어줄까? 이러면서 척척척 그들의 필요들을 하나씩 다 채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했대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에 대해서 나는 배운 게 뭐가 있지?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동안에 배워왔고 번 돈으로 모두 의식주에 관련된 것을 아웃소싱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이걸 알고 안 하는 것과 모르고 안 하는 건 다른데 나는 그 분야를 전혀 배운 적이 없고 벽돌 한 장 날라본 경험이 없어. 내가 도대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지? 우리 세대, 부모 세대에 이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정말 더 모를 텐데 이거는 뭔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재난이 닥칠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의식주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에 다시 돌아갔을 때 다시 이러한 원주민들을 만나는 일을 하게 될 경우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를
재주를 한국에서 한번 공부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전 출산 때문에 다시 한국에 오게 됐고요. 이곳에 와서 1년만 잠깐 살고 가려고 한 것이 제주도에서 지금 9년째 살고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1년이 지난 해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꿈꾸고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자 해서 바람공장이라는 이제 법인을 세우게 됩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인데요. 바람공장은 의식주 에너지에 대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회사예요. 일단 저희부터가 의식주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고 우리가 공부한 것을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그렇게 한번 움직여볼까 해서 바람공장이라는 법인을 세우게 됐어요. 그 중에 의식주 중에 시계에 해당한 분야를 저희가 커피, 카카오, 설탕 3가지 컨텐츠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바람공장이라는 법인은 굉장히 가치 중심적인 회사여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가치를 뭔가 그 가치를 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때 필요한 재원들은 또 다른 걸 통해서 뭔가 벌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바람공장은 일단 현재 저희 남편이 법인장인데요. 우리가 실현하고 싶은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바람공장에서 하고요. 그러한 일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회사가 바로 카카오 패밀리입니다. 카카오 패밀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식주, 시계에 해당한 분야의 커피, 카카오, 설탕 분야의 교육 컨텐츠를 만들다가 확장형으로 식품 제조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카카오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면 누구보다도 잘하는 정말 최고의 기업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것을 통해서 과테말라 현지의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이 제주에서 이곳 동쪽 마을에서는 재미난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 마을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자 해서 카카오 패밀리라는 회사를 이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죠. 아무래도 온라인 쪽으로 조금 더 구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오프라인이 안 돼서 온라인을 구축해야지가 아니라 이게 오프라인에 오신 고객님들을 온라인으로도 꾸준히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지역과 지역 간의 간격이 더 좁아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찾아가지 못하는 거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서울 사람이랑 같이 회의하는 것도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 해외도 과테말라라는 나라랑 저희랑 같이 뭔가 일을 해야겠다라는 것도 코로나 전에는 엄두가 좀 안 나고 어떻게 가서 하지 막 이런 걸 고민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풀리니까 해결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바리스타 쇼콜라티에 이분들이 현지에 과테말라 현지라든가 막 카카오 농장, 커피 농장 이런 데 막 다니고 싶은데 요즘 못 가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온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겠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훨씬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왔을 때 제주라는 섬이 굉장히 기회의 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코로나 시기에도 맞는 것 같아요.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힘들어만이 아니라 이때 기회의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뭘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제주에서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아시아 쪽을 생각해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어느 정도 세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이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과테말라에 이식을 하고 싶어요. 그곳에서는 그동안에 원물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상품들이 나오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공학교나 가공공장, 기술학교, 가공공장, 묘목장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그곳에서 직접 가공이 돼서 거기에 상품이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으로 팔릴 수 있게끔 그렇게 움직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2017년도부터 저희 카카오 나무를 지금 과테말라에 심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는 그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테말라에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저희는 인도네시아로 갈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로 이동해서 이 BM을 그대로 이식을 할 거고 인도네시아에 간다라는 건 전 세계 시장을 보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카카오가 굉장히 많은 양이 생산이 되고 있어서 전 세계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 가까운 플랜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 있는 이 공간 우리 카카오 패밀리 본점이죠. 그곳은 재료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재료 중심의 먹거리와 재료 중심의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그거를 가공해서 고객들을 F&B라는 걸 통해서 드실 수 있도록 세와리의 또 다른 공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빠르게는 10월, 늦게는 11월 정도에 오픈할 예정이고요. 그 공간과 또 제주시 공항에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공간, 이 두 곳의 오프라인 공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원 사업의 덕을 참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마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원 사업으로 받은 돈은 금방 다 날아가 버려요. 이게 실질적으로 회사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이렇게 의문을 품을 만큼 금방 후딱 돈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원 사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기관과 가족이 된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할 때 나에게 자문을 해주실 분들, 나에게 정말 좋은 멘토님들, 이러한 분들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겠어요? 이러한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는 곳이 이런 기관들에서 만들어주신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사업을 받고 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곧 사람이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과의 연계, 기관들과의 연계가 굉장히 비즈니스를 좀 빠르게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때 자본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로 지원 사업을 해보셔서 많은 기관들과 연계해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